기다리고 있었어. 이준호. 당신이 왜 여길? 내일이면 넌 끝이야. 노동자 주제에 감히 내 자리를 넘보다니. 당신 자리? 그건 애초에 당신 거가 아니었잖아. 입 닥쳐. 이제 좀 주워줘야겠어. 잠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이준호, 28살입니다. H지건설 강남 재개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가고 저녁 6시에 땀 범벅이 된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H지건설, 대한민국 건설업계 1위였습니다. 초고층 빌딩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이 회사가 짓지 않은 건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회사의 말단 현장 인부입니다. 하지만 불평은 없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도 잃었고 그 후로는 고아원과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그 사람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돌아가시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준호야, 이건 내 아버지 거야. 언젠가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올 거다. 상자 안에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낡은 금반지였습니다. H지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색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세월 탓에 조금 흐릿했지만 다정한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그 반지의 H지가 한강건설그룹의 H지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이름 이니셜이려니 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현장에서 철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인 박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너 오늘도 작업 빨리 끝냈네? 3층 철근 배치 완벽하던데? 아, 감사합니다.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인데요. 열심히만 한 게 아니야. 도면 보는 눈이 남달라. 대학이라도 나왔어? 아니요, 고졸입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깝다, 진짜. 너 같은 애가 제대로 공부했으면 본사 설계팀 갔을 텐데. 현장 팀장감이야, 팀장감. 과찬이십니다. 동료 상철 형이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준호. 너 요즘 소장님한테 진짜 눈도장 제대로 찍었다? 부러워 죽겠네. 형도 잘하시잖아요. 아니야, 너는 달라. 머리가 돌아가는 게 보여. 본사 놈들보다 낫다니까? 상철 형은 웃으며 말했지만 어딘가 씁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현장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 한강건설그룹 회장 급성 뇌출혈로 중퇴. 후계구도 촉각.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 우리 회장님 쓰러지셨대? 큰일이네. 회사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 마. 도윤 상무가 있잖아. 회장 손자. 화면에는 화려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철 형이 비웃었습니다. 저 양반, 현장은 한 번도 안 와봤을걸? 본사 건물 꼭대기에서 편하게 앉아서 결제나 하시지. 그래도 능력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능력? 들은 얘기론 술 여자나 밝힌대. 회사 경영은 관심도 없고 그냥 재벌 2세 클리셰야.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쩌겠어. 우리는 그냥 밑에서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H지건설.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3년째네.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H지. 그냥 우연이겠지. 아버지가 이 회사랑 무슨 관계가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공간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습니다. 뉴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강건설그룹 회장 중퇴, 후계자 이도윤, 승계 초읽기, 이도윤 상무 경영 수완보다 스캔들로 유명, 한강건설그룹 주가 요동, 불안한 미래,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HG,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누구였나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강건설그룹 소식은 여전히 뉴스를 도배하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4층 구조 점검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설계팀이 내려왔습니다. 점검을 하던 중 설계팀 차장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도면이랑 다른데? 기둥 간격이 왜 이래? 박 소장이 당황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시공하면 하중 계산이 틀어져요. 큰일 날 뻔했네.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그건 제가 수정한 겁니다. 뭐? 누가 멋대로? 도면대로 하면 집안이 약한 이 구역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현장 지질 조사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점토층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기둥 간격을 좁히고 철근을 보강했습니다. 설계팀 차장이 도면을 다시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누가 계산한 거야? 제가 했습니다. 고졸이라며? 어떻게 구조 계산을?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독학으로 구조역학 책도 좀 봤고요. 차장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 소장님, 이 친구 인재네요. 본사로 데려가고 싶은데? 박 소장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이미 찍어둔 애예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상철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준호. 너 진짜 대단하다. 본사 설계팀 차장이 널 스카우트하려고 했잖아. 에이,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이에요. 운? 아니야, 실력이지. 근데 솔직히 본사 가면 좋겠다. 여기서 평생 삽질하는 것보다야. 다른 동료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본사 놈들은 편하게 앉아서 돈 벌면서 우리는 땡볕 아래서 죽어라 일하는데 월급은 절반이야. 세상 불공평하지. 그러게. 특히 저 도윤 상무 같은 놈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회장 되는 거 아냐? 상철 형이 TV를 가리켰습니다. 또 이도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재벌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능력 있는 애가 왜 여기서 삽질을 해야 하냐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태어나는 건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날 오후 작업을 하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호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지만 어딘가 긴장한 듯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요? 당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HG건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요? 당신 누구세요? 내일 저녁 7시 홍대 입구역 3번 출구 앞 카페로 와주십시오. 제 이름은 김현우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HG건설? 이게 무슨 일이지? 평생 혼자 살아온 저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아버지와 HG건설을 연결시켰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이 회사와 관련이 있었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준호 씨입니까? 네. 김현우 씨?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제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김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강건설그룹 회장님의 전 비서였습니다. 그 이름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20년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 이태성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태성, 그게 제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이태성이 제 아버지 이름인가요? 네. 한강건설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이준호 씨, 당신 어머니 성함이 최은희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김현우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태성 씨와 최은희 씨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극렬한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 속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최은희 씨는 당신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최은희 씨가 혼자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저는 한강건설그룹 회장의 손자라는 겁니까? 네. 진짜 손자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제 회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김현우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진짜 주인이 밑바닥에서 땀 흘리고 가짜가 꼭대기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짜요? 그럼 TV에 나온 이도윤은? 김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도윤은 이태성 씨의 아들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며느리와 당시 비서였던 강철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불륜의 결과죠.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회장은 그걸 숨겼습니까?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죠. DNA 검사를 했고 이도윤이 혈육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왜 바로잡지 않았습니까? 김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가 협박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회사를 박살내겠다고. 회장님은 지치셨습니다. 이게 말이 돼? 3년 동안 저는 제 회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땡볕 아래서 추운 겨울에도 철근을 나르고 도면을 보고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제 회사였다고? 동료들이 본사놈들은 편하게 앉아서 라고 할 때 그 본사 꼭대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나였다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을까? 가난하게 죽어가시면서도. 김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호 씨, 당신이 진짜 주인이라는 걸 증명할 생각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이도윤이 모든 걸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평생 땀 흘려 일한 그 회사는 가짜의 손에 넘어갑니다. 김현우는 작은 키트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손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의가 바로잡힙니다. 저는 그 키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 든 반지를 만졌습니다. HG 한강건설그룹 3년 동안 나는 내 회사에서 일했다. 내 회사인 줄도 모르고
그날 저녁 현장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건설 중인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꼭대기에 H지건설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원래 내 거였다고? 며칠 후 저는 DNA 검사 키트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생각해? 요즘 멍 때리는 것 같던데. 아, 아닙니다. 그냥 좀 복잡해서요. 그래, 너 다음 달에 팀장 승진 추천할 생각인데 힘내라. 팀장이었습니다. 제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진실이 나를 부른다. DNA 검사 키트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재벌의 손자일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업을 하다가 철근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상철 형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야, 요즘 왜 이래? 멍 때리고.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좀 복잡해서요. 여자야? 아니면 돈 문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정체성 문제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또 한강건설그룹 뉴스였습니다. 화면 속 이도윤은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한강건설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상철 형이 비웃었습니다. 저 새끼 연기는 잘하네. 회장님 뜻? 현장 한번 와봤나?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들었어? 어제 강남 클럽에서 술 처먹고 난리쳤대. 아침에 본사 출근도 안 하고. 역시 재벌 2세. 말만 번지르르 하지.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자리 원래 내 거였다고? 그날 저녁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숨긴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자 밑바닥에 숨겨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내게 숨긴 게 많아. 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내 아버지 이름은 이태성이야. 한강건설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지. 우리는 사랑했어. 정말 많이. 하지만 그 집안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엄마는 쫓겨났고 내 아버지는 얼마 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엄마는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 집안에 알리지 않았어. 너를 그 더러운 세계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준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어쩌면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거겠지. 엄마는 내가 당당하게 살길 바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이태성의 아들이야. 너는 아무도 아닌 게 아니야. 미안하고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렇게 혼자 견디셨구나. 그동안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알았을까요? 제가 태어난 걸 알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강건설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이도윤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강철우 부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강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 요즘 너무 티를 내지 마라. 언론이 주시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난 회장 손자야. 당당하게 행동하는 거지.
하지만 이사회 일부에서 내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이도윤은 비웃었습니다. 경영 능력?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이름만 있으면 돼. 실무는 당신이 하면 되잖아. 강철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 부인 며느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철우 씨, 좀 나와보세요. 강철우가 복도로 나가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현우가 움직이고 있어요. 뭐라고요? 전 비서 김현우.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다닌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강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맞아요. 이준호라는 청년을 만났대요. 이준호? 그게 누구죠?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은희의 아들이에요. 이태성이랑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강철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네, 진짜 손자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강철우를 노려봤습니다. 정리하세요. 깨끗하게. 하지만 어떻게? 당신 아들 자리 지키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안전모를 쓰고 장갑을 꼈습니다. HG건설 안전모에 새겨진 로고였습니다. 이게 원래 내 거였다. 박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오늘 10층 철근 작업이야. 조심해서 해. 네, 소장님. 그나저나 너 팀장 승진 확정됐어.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팀장, 내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 점심시간 건설 중인 빌딩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멀리 한강건설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높고 화려한 빌딩이었습니다. 저곳에 가짜가 앉아있고 진짜인 나는 여기 있다. 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아무도 아닌 게 아니야. 그래. 저는 아무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피하지 말자. 진실이 나를 부른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현우였습니다. 준호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야 해요. 그날 저녁 다시 김현우를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현우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99.9% 일치. 당신은 한강건설그룹 회장의 친손자가 맞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제가 진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알고 계셨나요?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김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려워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더러운 세계에 휘말릴까봐, 며느리와 강철우가 당신을 해칠까봐. 하지만 저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머니는 병원비도 못 내고 돌아가셨는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하셨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계셨습니다. 김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의 필체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준호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성실하고 능력 있고 정직하다. 진짜 내 손자다. 하지만 내가 그를 이 세계로 끌어들이는 게 맞는 걸까? 그냥 행복하게 살게 놔둬야 하는 거 아닐까?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멀리서요. 당신이 현장에서 인정받고 성실하게 사는 걸 보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럼 회장님은 제가 회사를 물려받길 원하셨나요? 김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쓰러지시기 직전에 제게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는데요? 김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회사는 피가 아니라
뜻으로 맡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준호가 이 회사를 원한다면 그때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제가 원한다면? 네. 회장님은 강요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평범하게 살길 원한다면 그대로 두고, 만약 당신이 진실을 원하고 이 회사를 바로잡고 싶다면 그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존중하셨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제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김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며느리와 강철우가 당신 존재를 알았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당신을 만난 게 들통났어요. 그들은 지금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제거요? 사고로 위장해서 당신을 없애려 할 거예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현우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아니면 숨으셔야 하고요. 하지만 준호 씨, 당신이 싸우기로 결심한다면 저는 당신을 도울 겁니다. 왜요? 왜 저를 도우시는 겁니까?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 아들도 준호 씨 또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당신을 보면 제 아들이 생각나서요. 다음 날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낯선 감독관들이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오늘 10층 외벽 작업 내가 맡아줄래? 갑자기 인원이 부족해서. 네, 알겠습니다. 외벽 작업이었습니다.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뭔가 불길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상철 형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호야, 조심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아침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 너에 대해서. 저요? 어떤 작업을 하는지, 언제 출근하는지. 수상했어. 조심해, 진짜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강철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0층 외벽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안전줄을 메고 조심스럽게 발판 위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높이 올라가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안전줄이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안전줄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발판이 흔들렸습니다. 으악! 죽는 건가?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엄마, 저 아직 아무것도 못했는데. 회장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성실하고 능력 있고 정직하다. 진짜 내 손자다. 아니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필사적으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상철 형과 다른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간신히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안전줄이 풀어져 있었어요. 박 소장이 달려와 안전줄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고의로 풀어놓은 거야. 누가 이런 짓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거예요. 그날 저녁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컸습니다. 그들은 정말 나를 죽이려 했어. 김현우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준호 씨,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숨을 건가요? 아니면 싸울 건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위험할 겁니다. 상관없어요. 이미 그들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숨어 산다고 해서 안전할 것 같지 않아요.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반격을 시작하죠.
어머니, 회장님, 지켜봐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진짜가 누구인지 세상에 증명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김현우는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 일은 어떻게 하죠? 지금은 생명이 먼저입니다. 박 소장님께는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김현우는 법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어머니의 편지, 회장의 메모,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현우는 변호사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이분은 최지원 변호사님입니다.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 씨.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고요? 최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5년 전 저에게 비밀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만약 준호 씨가 나타나면 이 서류들을 전달하라고요. 서류 중에는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님의 음성 유언입니다. 공식 유언장과는 별개로 회장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일 것이다. 준호야. 내 손자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를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겁한 할아버지였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걸 알면서도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준호야, 너는 훌륭하게 자랐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게.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걸 보면서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웠단다. 이 회사는 한강건설그룹은 원래 내 아버지가 물려받아야 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없으니 당연히 내 것이다. 하지만 준호야, 할아버지는 너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다. 내가 평범하게 살길 원한다면 그대로 살아라. 이 더러운 세계에 발을 들이지 마라. 하지만 만약 내가 이 회사를 바로잡고 싶다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싸워라. 할아버지가 남긴 모든 증거와 재산으로 내 권리를 찾아라. 내 유언은 이것이다. 이 회사는 피가 아니라 뜻으로 맡겨야 한다. 내 피를 잇는 자에게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잇는 자에게 자리를 준다. 준호야, 내가 만약 이 길을 선택한다면 할아버지는 내 편이다. 항상. 녹음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김현우도 최 변호사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피가 아니라 뜻이라. 할아버지는 저를 믿어주셨구나. 한참 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이 음성 유언으로 법적 소송을 시작합니다. 상속권 확인 소송이죠. 이길 수 있습니까? 증거는 충분합니다. DNA 99.9% 일치, 회장님의 명확한 의사표시, 그리고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비밀리에 작성하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받으셨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강건설그룹의 지분 51%를 이준호에게 상속한다. 단 이준호가 회장의 친손자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경우에만. 심장이 뛰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강건설그룹 본사였습니다. 며느리와 강철우는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준호가 살아있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장에서 사고를 만들었는데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가까스로 확실하게 처리했어야죠. 강철우가 변명했습니다. 현장 인부들이 너무 빨리 구조했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김현우가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냉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준비하죠. 언론을 움직이는 겁니다. 언론요? 이준호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재산을 노린 사기꾼, 유전자 검사를 조작한 범죄자. 강철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론이 그를 매장하겠군요. 맞아요. 법정 싸움 전에 여론 싸움부터 이기는 겁니다. 이틀 후 최 변호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호 씨, 내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속권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시작되는 거군요. 네. 이제부터는 공개 전쟁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나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다음 날 오전 상속권 확인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정오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속보 한강건설 회장 숨겨진 손자 주장하는 남성 상속권 소송 제기. 뉴스가 터졌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준호 씨, 정말 한강건설 회장의 손자가 맞습니까? 네. DNA 검사 결과 99.9% 일치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제 출생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김현우 전 비서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도윤 상무는 가짜라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친손자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일제히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단독 이준호, 과거 사기 전과 의혹, 신원 조작 정황, DNA 검사 조작 가능성, 전문가들 의문 제기, 재산 노린 사기극, 한강건설 측 강력 반발. 김현우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호 씨, 지금 뉴스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대체 예상했던 겁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기 전과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압니다. 다 조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론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재벌 재산 노린 사기꾼 아님? DNA 검사도 조작할 수 있다던데. 갑자기 나타나서 회장 손자를 키읔키읔 웃기네. 그냥 돈 노린 거지 뭐. 며느리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H지건설 현장 동료들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TV 화면에 상철 형이 나왔습니다. 준호? 솔직히 좀 이상했어요. 일하면서도 늘 멍하니 있고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았죠. 현장에서 인정받았다고요? 글쎄요. 그냥 평범한 일꾼이었는데 과장된 것 같아요. 배신이었습니다. 박 소장마저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저희도 놀랐습니다. 이준호 씨가 이런 일을 벌일 줄은. 회사 측에서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왜 다들 등을 돌리는 거지?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인데 며느리가 돈으로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도 배신감은 컸습니다. 사흘 후 H지건설에서 공식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준호 씨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죄로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현장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도 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업계 전체에 압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일주일 후 김현우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현우 씨,
무슨 일이십니까? 습격당했습니다. 어젯밤에. 뭐라고요? 강철우 쪽에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경고였습니다. 준호 씨를 돕지 말라고. 최 변호사도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괴한들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고,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일자리는 사라졌고, 도와주는 사람들마저 위협받았습니다. 외곽 빌라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재벌과 싸운다는 거구나.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포기할까? 어차피 나는 평범한 노동자였어. 재벌이 될 필요도 없고.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현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무너졌는걸요. 하나 남았습니다. 김현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장님의 비디오 메시지입니다. 비디오 메시지요? 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일주일 전에 녹화하신 겁니다. 법무팀 서버에 숨겨두셨죠?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법무팀 이사가 회장님께 충성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김현우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나이 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강건설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흐렸지만 의지는 강했습니다. 나는 한강건설그룹 회장 이만석이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내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나는 오늘 진실을 고백한다. 현재 한강건설그룹 후계자로 알려진 이도윤은 내 친손자가 아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도윤은 며느리와 당시 비서였던 강철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나는 5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비겁하게도 침묵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 손자가 있다. 이준호. 내 아들 이태성과 최은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힌다. 이도윤은 내 손자가 아니다. 준호, 내가 진짜다. 준호야, 만약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부탁이다. 이 회사를 바로 잡아다오. 피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회사를, 돈이 아니라 정의가 먼저인 세상을. 할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믿으셨군요. 사람이 먼저인 세상.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김현우 씨, 이 영상을 법정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럼 반격을 시작하죠. 김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입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HG. 어머니,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 공방이 한창이었습니다. 며느리 측은 계속해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지만 저희는 차근차근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한강건설그룹 임시 주주총회였습니다. 회장의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내일 주주총회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합니다. 회장님의 비디오 메시지도요. 준비됐습니다. 상대도 필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김현우와 함께 한강건설 본사 건물에 잠입했습니다.
회장실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의 사진과 반지를 할아버지 책상에 놓고 싶었습니다. 경비를 피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윤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은 위스키 잔을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냉랭했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어. 마지막 밤에. 도윤 씨, 웃음을 해. 아, 맞다. 너는 진짜고 나는 가짜지.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준호, 너 진짜 순진하구나. 증거가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해?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진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도윤이 회장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방에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오갔는지 알아? 진실 따위 아무도 신경 안 써.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지. 당신도 그렇게 살았나요? 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자리에 있었어. 어릴 때부터 회장 손자로 살았다고. 그게 내 정체성이야.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지 않습니까? 거짓이면 어때? 30년 동안 진짜로 살았는데.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몰라. 회장 손자로 산다는 게 뭔지. 매일 기대를 받고 감시받고 비교당하는 거. 당신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조차 할 수 없었어요. 선택? 내가 뭘 선택했어? 나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나도 알았어. 5년 전에 내가 회장 손자가 아니라는 걸, 비서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어쩌라고? 포기하라고? 내가 평생 쌓아온 걸 다 버리라고? 도윤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내가 이긴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 이준호, 넌 내 인생을 빼앗는 거야. 저도 인생을 빼앗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보자고. 도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일 세상이 누가 진짜 주인인지 보게 해주지. 너 같은 노동자 출신이 재벌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김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윤, 그만두시오. 도윤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도윤은 회장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보자, 이준호. 바닥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만졌습니다. 내일 모든 게 결정된다. 할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한강건설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한강건설그룹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상에는 며느리 강철우,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사기꾼의 거짓말 때문에 열렸습니다. 이준호라는 자는 회장님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고 회장님의 이름을 팔아 돈을 뜯어내려 합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주 여러분, 지금부터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째, DNA 검사 결과입니다. 이준호 씨는 99.9% 확률로 회장님의 친손자가 맞습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재검사한 결과입니다. 서류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둘째, 회장님의 음성 유언입니다. 스피커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피가 아니라 뜻으로 맡겨야 한다. 준호가 이 회사를 원한다면 진실을 밝혀달라.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최 변호사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한강건설그룹 회장 이만석이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재 한강건설그룹 후계자로 알려진 이도윤은 내 친손자가 아니다. 이도윤은 며느리와 당시 비서였던 강철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비서랑 며느리가? 그럼 이도윤은 가짜였어?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작된 영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김현우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20년간 회장님을 모신 김현우입니다. 증언하겠습니다. 5년 전 회장님께서 직접 DNA 검사를 의뢰하셨습니다. 결과는 이도윤이 회장님의 혈육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사실을 숨기고 강철우와 함께 회장님을 협박했습니다. 만약 진실을 밝히면 회사를 박살내겠다고. 강철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김현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받은 돈의 입금 내역. 지난 10년간 총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사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도 있습니다. 강철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도윤이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나는 회장 손자야. 내가 진짜라고. 도윤이 마이크를 집어던졌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준호, 내가 뭔데? 노동자 주제에. 이게 내 자리야. 내 거라고. 도윤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경비원들이 도윤을 끌어냈습니다. 며느리는 몰래 강당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에는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선희 씨 사문서 위조, 배임,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준호,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며느리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강철우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강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이준호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강건설 회장님의 친손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닙니다. 주주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한강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노동자로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회사를 만드는 건 꼭대기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땀 흘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사는 피가 아니라 뜻으로 맡겨야 한다고.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회장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회사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착취가 아니라 존중으로,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회사로.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진짜가 누구인지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강당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주주총회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와 강철우는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 협박. 죄목이 산더미였습니다. 이도윤은 모든 경영권과 상속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법적 조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강건설그룹은 새로운 경영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저는 회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강건설은 공동경영체제로 전환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가 함께 결정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들이 진짜 이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권력을 잡고도 나누다니.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원래 노동자였으니까요. 권력이 무섭다는 걸 압니다. 며칠 후 저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3년 동안 일했던 강남 재개발 현장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준호 씨? 안녕하세요, 소장님. 박 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배신했습니다. 압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박 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용서할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진실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박 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장 휴게실에서 상철 형을 만났습니다. 상철 형은 제 얼굴을 보고 피했습니다. 상철 형, 준호, 앉으세요. 상철 형은 죄송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나도 배신했어. 돈을 받고 인터뷰했어. 미안해. 알아요. 용서 못하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거예요. 형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상철 형이 울먹였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일주일 후 구치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도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윤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왔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해자? 네. 어머니와 강철우가 만든 거짓말의 피해자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못하겠어. 내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짜 자신을 찾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윤 씨. 그날 저녁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신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요. 반지를 꺼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돌려드립니다. 할아버지의 뜻과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신규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준호 의장님, 한강건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래는 함께 만드는 겁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요. 카메라가 제 뒤편을 비췄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HG건설 로고가 새겨진 안전모를 썼습니다. 저는 이사회 의장이기 전에 노동자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공식이 끝나고 저는 현장을 걸었습니다. 철근을 나르는 사람들, 도면을 보는 사람들, 땀 흘리는 사람들. 이들이 진짜 이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한 젊은 노동자가 다가왔습니다. 의장님, 여기 철근 배치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같이 봅시다. 저는 그와 함께 도면을 펼쳤습니다. 가짜는 결국 들통난다. 아무리 오래 숨겨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리고 진짜는 시간이 증명한다. 저는 증명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노력으로, 이름이 아니라 실력으로. 어머니,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현장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 그 꼭대기에 HG건설 로고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로고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진짜 노동자가, 진짜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된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진짜로 만들었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